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이 중간중간에 여기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영상 시청 후에 구글 클래스룸 학습지 완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 반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덜 하거나 못하고 넘어간 반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 번 더 짚어주고 그리고 오늘의 학습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스크립트 부분은 책 60페이지에는 없는 대사인데 영화에서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대사가 너무너무 따뜻하고 멋있는 말들이어가지고 들려주면서 빈칸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빈칸이 이미 다 채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학습지에 빠져 있으면 이거 보면서 같이 채우시면 됩니다. 어기가 이렇게 말해요. Why do I have to be so ugly?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긴 거예요? You are not ugly, 어기. 너는 못생기지 않았어, 어기야. You just have to say that because you're mom. 엄마는 엄마니까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Oh, because I'm your mom, it doesn't count. Oh, 내가 네 엄마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Because I'm your mom, it counts the most. 내가 네 엄마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엄마 말이 제일 중요한 거야. Because I know you the most. 왜냐면 엄마가 너를 제일 잘 아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야. You are not ugly. 넌 못생기지 않았고 and anyone who cares to know you. 그리고 너를 알고 싶어 하는 누구든지 간에 will see that. 다 알게 될 거야. 너를 제대로 알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못생기지 않았다는 걸 다 알게 될 거야. They won't even talk to me. 그들은 나랑 이야기도 안 한다고요. It matters that I look different. 내가 다르게 생겼다라는 게 바로 문제예요. I try to pretend that it doesn't. 안 그런 척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but it does. 근데 그렇다고요. I know. 알아. Is it always gonna matter? 늘 이렇게 이게 늘 문제가 될까요? 항상 이런 식일까요? I don't know. 잘 모르겠어. 아가야, 들어봐. 엄마를 좀 봐봐. We all have marks on our face. 우리 모두는 얼굴에 흔적이 있어. I have this wrinkle here from your first surgery. 너의 첫 번째 수술 때 엄마는 여기 주름이 생겼고 I have these wrinkles here from your last surgery. 네 마지막 수술할 때 여기 이 주름들이 생긴 거야. This is the map that shows us where we're going. 이때 이 this는 엄마가 마음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지도야. And this is the map that shows us where we've been. 그리고 이거는 얼굴을 가리키거든요. 얼굴은 우리가 지나온 길을 보여주는 지도야. And it's never ever ugly. 그리고 그건 절대로 결코 못생기지 않았어. 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기를 꽉 안아줘요. 그래서 어기가 이렇게 울면서 위로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사들 한번 다시 훑어보시면서 It counts the most. It matters that I look different. We all have marks on our face. This is the map that shows us where we've been. 네 가지 확인하시면서 채워놓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지의 주제는 Your deeds are your monument. 너의 행동이 곧 너의 기념비이다 라는 말인데 너의 행동이 곧 너의 묘비명이다 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네가 행동한 것이 네가 죽고 난 다음에 기록될 것이다. 기록되는 말일 것이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의 책 65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여기에 미스터 브라운의 October Precept로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기가 이것에 관해서 자기의 생각을 한 패러그래프로 딱 적는데 글을 굉장히 잘 써놨거든요. 이 부분 해석을 한번 다시 해보시고 나서 이제 오늘 수업을 할 건데 티처스에서 제가 영어 시간 외엔 프랑스어 이렇게 적어놨죠. 오늘은 영어도 배우고 프랑스어도 조금 배울 거예요. 알겠죠? 자, 먼저 sentence of the day 봅시다. 오늘의 문장 뭐냐면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62페이지의 끝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it took about 써져 있죠. 똑같은 구조로 문장이 3번이 계속 나오는데 이 구조를 알라고 여기다 넣어놨어요. it, for, to 구문이에요. for 이하가 이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 이거 가주어진 주어 it 가주어진 주어거든요. 요거 하는 것에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해석을 해봅시다. For the kids in my class가 내 반에 아이들이 우리 반 아이들이 to이야 하는 것은 to get used to my face 내 얼굴에 익숙해지는 데에는 took about 1 week 일주일 정도가 걸렸다라는 말이에요. It for to 구문이 나왔고 62페이지에 그 두 단락에 끝에 두 단락에 걸쳐서 같은 구문으로 계속 문장이 반복돼요. 보시면서 누가 이렇게 되는 데는 얼마나 걸렸고 누가 이렇게 되는 데는 얼마나 걸렸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쭉쭉쭉 해나가시면 됩니다. 센텐스 오브 더 데이 한번 채워보시고요. language focus 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프랑스어랑 영어를 조금 같이 배울 거예요. 67페이지를 보면 apples라는 소제목이 있고 67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What did Julian give as his reason? 줄리안은 그의 이유로 뭐라고 하던가요? 줄리안은 뭐 때문이라고 하던가요? 라고 내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어기의 생일은 October 10이에요. 10월 10일이 생일인데 생일 파티를 열려고 해요. 그래서 반 친구들 모두랑 썸머까지 초대를 다 했는데 누가 오는지를 이제 답장이 오는 대로 엄마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몇 명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줄리아는 뭐 때문에 못 온다고 한 거예요? 라고 어기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엄마가 말하죠. You know, his mom was the only person who didn't RSVP at all. 있잖아. 걔네 엄마가 줄리안의 엄마는 RSVP를 전혀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어. She looked at me. 엄마가 나를 쳐다봤어요. I guess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내 생각에 애플은 그 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나무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지지는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볼드체로 해놓은 이 RSVP 무슨 뜻인지 그리고 애플이 tree에서 fall from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요거 두 가지를 볼 건데 RSVP는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프렌치도 배워볼 거다라고 한 건데 무슨 뜻인지 일단 RSVP는 써줬으니까 봅시다. The term RSVP는 RSVP라고 하는 용어는 comes from 어디로부터 왔어요. The French expression répondez s'il vous plaît라고 하는 프랑스어 표현에서 왔어요. 여기 써놓은 요게 프랑스어거든요. répondez s'il vous plaît라고 읽을 거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please respond라는 뜻이래요. 답장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프랑스어에서 s'il vous plaît라고 하면 please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répondez는 스펠링을 보아하니 respond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please respond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RSVP고 그대로 영어에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로 쓰자면 그냥 respond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언제 쓰이는 거냐면 use at the end of the written invitation 쓰여진 손으로 쓰거나 뭐 컴퓨터로 쓰는 그런 초대장의 끄트머리에 사용이 되는데 뭘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냐면 that you should let the people who invite you know whether or not you are coming. 너는 너한테 초대를 한 그 사람한테 네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초대장의 끄트머리에다가 쓰는 말이 RSVP예요. 초대장을 쓰고 제일 밑에 추신처럼 해가지고 RSVP라고 써놓으면 받은 사람은 저는 갑니다. 저는 불참입니다. 이걸 말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답장을 안 해준, 올지 안 올지 말 안 해준 사람이 줄리언의 엄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répondez s'il vous plaît라는 프랑스어 표현에서 나오는 RSVP가 영어에서도 똑같이 쓰여가지고 respond please라고 의미를 가지는데 그래서 이 문장에서 쓰였을 때 걔네 엄마가 유일하게 didn't respond at all 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엄마가 하는 말을 보니까 사과는 the tree에서 doesn't fall far from here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멀찌감치 떨어지지 않아 라고 말을 했는데 얘는 무슨 뜻일지 이거는 그냥 영어잖아요. 프랑스어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의미를 찾아보실 겁니다. 찾아서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RSVP가 나와서 말인데
영어에는 프랑스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클리셰 아니면 장르 이런 단어 아니면 souvenir 같은 단어들 있죠. 우리가 그냥 영어인 줄만 알고 있는 단어들이 사실은 프랑스어를 그대로 영어에서 차용해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는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봤을 법한 프랑스어 표현인데 영어에서도 그대로 쓰는 것들을 2개 가지고 왔어요. 저번에 우리 동물이 나오는 이디엄 했던 것처럼 미닝도 찾고 example도 찾아서 적어볼 텐데 어떤 표현이냐면요. The crème de la crème 이라는 표현과 vis-a-vis 라는 표현이거든요. 2가지는 여러분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찾고 영어로 예문도 함께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말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유식해지고 나중에 글을 쓸 때 이런 표현들도 쓸 수 있게 된다면 선생님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할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막 연애하게 됐는데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 뜻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헤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뭔지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교양 있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2번째 거 가볼게요. 이제 그래서 이 표를 채우는 거 여러분 하셔야 되고요. 에피타프 가볼게요. 에피타프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묘비명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우리 프리셉트로 돌아와가지고 마뉴먼트라고 하는 거는 기념비라는 뜻인데 결국에는 이 묘비명이나 툼스톤 쿼트를 말하는 거잖아요. 툼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미국의 묘지에 가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봉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석이 이렇게 높게 세워 있잖아. 이거 헤드스톤이라고도 부르고 툼스톤 아니면 그레이브스톤이라고도 하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막 뭐라고 글귀가 써져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툼스톤 쿼트 또는 에피타프라고 부르는 건데 묘비명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는 여기 묻혀있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 본인의 묘비명을 정해가지고 쓰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너의 행동이, your deeds가 곧 너의 monument다 라고 하는 브라운 선생님의 October Precept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서 내 monument에 또는 내 툼스톤에 에피타프를 남기고 싶은지 어떤 문장을 남기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퀘스천은 이겁니다. Read page 65. 65를 읽어보시고 아까 그 Mr. Brown의 October Precept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너의 모뉴먼트에 여러분의 기념비에는 뭐라고 쓰여졌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보는 건데 우리 무슨 묘비명 막 이렇게 하면 너무 멀고 먼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이어북을 생각해 보셔도 돼요. 졸업사진, 미국에서 졸업사진은 이렇게 애들 여기다 그려볼게요.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얼굴 사진이. 그러고 나면 이 밑에다가 한마디씩 적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여기다 적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뭐 3년 뒤에 졸업을 하게 된대.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그 졸업사진 이어북에다가 한마디 남기고 싶다면 나 고등학교 생활 이렇게 했다 라고 남기고 싶다면 어떤 말이 쓰여졌으면 좋겠는지 또는 여러분의 모뉴먼트에 여러분의 기념비에 어떤 말들이 쓰여지면 좋겠는지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문장으로 나를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좀 재밌는 이 에피타프들을 가지고 왔어요. 마틴 루터 킹은 그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스피치를 했잖아요. 본인이 했던 그 스피치의 마지막 센텐스를 본인이 살짝 인용해가지고 마틴 루터 킹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써졌어요.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 God Almighty, I'm free at last. 마침내 자유로다, 마침내 자유로다. 전지전능하신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저는 마침내 자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본인의 에피타프를 묘비명을 이렇게 써놨는데 원래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스피치의 마지막 문장은 We are free at last 이거든요. 우리는 비로소 자유입니다 라는 말인데 본인의 묘비명에는 I am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넣었다고 해요. 이런 에피타프도 있고 또 어떤 에피타프가 있냐면 얘는 좀 특이한데요. 디오판토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이
수학자였던 이 사람은 디오판처스는 묘비명을 이렇게 길게 적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제가 옆에 밑에다가 한국말을 써봤는데 이렇게 써져 있어. 신의 축복으로 태어난 그는 인생의 6분의 1을 소년으로 보냈다. 그리고 다시 인생의 12분의 1이 지난 뒤에는 얼굴에 수염이 자라기 시작했다. 다시 7분의 1이 지난 뒤 그는 아름다운 여인을 맞이하여 화촉을 밝혔으며 결혼한 지 5년 만에 귀한 아들을 얻었다. 그러나 그의 가엾은 아들은 아버지의 반밖에 살지 못했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깊은 슬픔에 빠진 그는 그 뒤 4년간 정수론에 몰입하여 스스로를 달래다가 일생을 마쳤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묘비명에. 에피타프가 이렇게 써져서 디오판토스의 묘비에 가보면 이런 문장이 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디오판토스는 본인의 묘비명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나는 몇 살에 죽었게 방정식으로 풀어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이렇게 방정식 배울 때 이 문제가 많이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몇 분의 몇을 어떻게 했고 그래서 그 나이의 절반으로 해가지고 아빠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막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시간 나면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과연 디오판토스는 몇 살에 죽었는가 를 여러분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하여튼 우리가 집중해서 고민해야 할 것은 Your deeds are your monuments라는 옥토버 프리셉트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행동으로 기록이 되고 싶은지 기억되고 싶은지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고민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영어로 만드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졸업사진에 들어갈 말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여러분을 기억하기 위한 어떤 마뉴먼트에 들어가는 말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어떤 행동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학습지 완성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차시 영상에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바이바이.